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 내용은 24장 전위입니다. 전위라는 이 물리 용어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계열이죠.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기억나겠지만 이제 중력, 이제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중력과 탄성력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보존력이죠. 보존력이 뭔지 이제 기억이 나겠지만, 이제 보존력은 중간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이 같을 것 같으면 그때 힘이 한 일이 같을 때, 중간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에 의해서만 이제 힘이 한 일이 결정될 때 우리는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이 보존력일 때 우리는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내부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보존력의 한 예시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기력도 바로 보존력의 한 종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력이 보존력인 건 뒷부분에 다시 증명을 하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먼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죠. 비교해보기 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됐다는 거, 또는 뭐 지표면 부분에서는 mgh 이렇게 쓰기도 하죠. 단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이런 거 이제 외웠던 거 다 기억납니까? 이번에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전기장이 전하의 한 일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력이 한 일이죠. 우리가 힘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 일은 힘과 그 물체의 변위, 위치의 변화량의 내적 곱으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힘은 지금 전기력이죠. 근데 우리는 전기력을 그 전하와 그 지점의 전기장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는 QE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하 전기장 계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W는 마이너스 델타 U와 같다. 여기서 U라는 이게 지금 내부 에너지죠. 얘는 미안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대문자 U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일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음수값과 같다, 이 부분을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력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구는 이 물체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FG라는 힘을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 하고 해서 이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변위가, 예를 들어서 이 DS,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이제 변위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이 중력과 이 변위의 내적이니까,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는 이 중력이 한 일은 F ds가 되죠. 물론 요 인테그랄 붙여야겠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기억납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동해서 나중 위치가 낙하는데 그 낙한 높이가 h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 중력이 한 일은 mgh가 되죠. 이 F는 mg, 지표면 부근에서는 이게 mg가 되니까, 그 말은 중력이 양의 일 플러스의 mgh만큼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기억납니까? 이렇게 중력이 일을 하게 되면 이 개, 그러니까 지구와 질량 m인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감소하게 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하죠? 말 그대로 중력이 한 일만큼 mgh만큼 감소하게 되죠. 즉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이 총계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음수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전기력이 한 일만큼 그 전기력이 포함된, 그러니까 전하와 그 원천 전하와 시험 전하라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두 전하를 하나의 계로 볼 때 그 계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뭐 추가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에서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윗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윗방향으로 이렇게 던져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 중력이 한 일은 이번에는 음수가 되죠.
이 힘은 R방향인데 변이가 윗방향이니까. 근데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바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mgh만큼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또 마찬가지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W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 음수 마이너스 값을 붙인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하가 공간 내 점 A에서 그러니까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할 때 걔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라지 Q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스몰 Q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걔가 이제 설정되게 되면 이 걔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하는 게 지금 전기력밖에 없고 전기력은 보존력이니까 이 안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데 만약 이 물체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요 입자 간의 그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위치가 A였는데 만약 여기를 뭐 B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Q가 A에다가 B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된다. 그럼 이때 변화되는 값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데이터 U는 바로 이 데이터 UE는 마이너스 W를 쓸 수 있고 근데 조금 전에 W를 QE 도트 DS로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QE 도트 DS.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값이니까 전체 여기 엄밀한 말하면 이 W는 이건 DW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일은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Q 곱하기 인테그랄 E 도트 DS가 된다. 나중에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QE 즉 전기력은 보존력이므로 선적분은 두 점 사이의 경로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 지점하고 B 지점만 같으면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든 이렇게 이동하든 중간 경로와 상관없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뭐 어느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것보단 이 지점과 저 지점 두 지점 간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사실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의 그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기준 뒀던 그 기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mgh 요거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은 기준면 보통 이거 지표면을 보통 두죠. 지표면을 포텐셜을 0으로 뒀을 때 mg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도 정의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두 입자가 두 물체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라고 기준을 뒀기 때문에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저러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어떤 지점에서 전기적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점에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할 것이냐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중력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0을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을 두긴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위라는 이 본래 24장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그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글자 줄여서 전위라고 하나? 라는 생각을 혹연할 수 있는데 뭐 괜히 안 했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 전위는 분명히 다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전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전위는 일단 기호로는 대문자 V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전기회로 공부할 때 전압도 대문자 V로 쓰죠. 여러분들 V는 IR이라는 공식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이 V와 같은 V입니다. 전위는 기호로 V를 쓰고 그 전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배웠던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값을 우리가 전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게 바로 전위의 정의예요. 전위의 정의. 여튼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다. V는 Q분의 U 이렇게 알겠죠? Q분의 U. 그래서 요 두 번째 보면 이 전위는 전기장만의 특성으로 시험 전하와 무관하다. 즉 원천 전하의 분포에만 의존한다라는 건데 요 내용을 이해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존에 배웠던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전기학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뭐 어떤 물리량을 접하고 있냐면
이제 전기력이라는 물리량, 그리고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죠. 원천 전하가 만드는 공간적 특성.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위, 요 네 개의 물리량, 이렇게 요 네 개를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어떤 기준에서는 두 개로 묶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어떤 기준이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그 개가 원천 전하 플러스 시험 전하라고 하는 두 전하를 전체로 개로 봤을 때 그 관련된 물리량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가 어떻게 되냐면 원천 전하만 있고 시험 전하는 없는, 그러니까 원천 전하는 있고 시험 전하는 없는 물리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기력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전기력은 대전된 두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만 하나만 있다고 하면 걔는 뭐 다른 입자로부터 뭐 전기력을 가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력이라는 힘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대전된 물체가 있어야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개는 전기력이라는 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하가 최소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그 전기력 배우면서 전기장도 이어서 배웠었는데, 전기장은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여기서 이제 시험 전하당 받는 전기력이라고 해서 시험 전하하고는 무관하게 원천 전하에 의해서만 생기는 공간적 특성이었잖아요. 시험 전하가 뭐 1쿨롱이든 마이너스 1쿨롱이든 2쿨롱이든 상관없이 원천 전하, 보통 라지 Q라 쓰는 그 라지 Q에 의해서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전기장은 밑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전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세 번째, 조금 전에 말했던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물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물체만 하나만 있어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최소한 뭐 지구면 지구와 뭐 어떤 물체, 뭐 지구와 사람, 뭐 사람과 뭐 달과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어디 포함된 적 있죠? 바로 전기적 U1 이렇게 씁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도 그 개가 원천 전화, 시험 전화 이 전체를 그렇게 개를 설정해야 존재하는 에너지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단어의 제목인 전위는 시험 전화와는 무관하고 원천 전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공간적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기장만의 특성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원천 전화만의 특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 전화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전이차라는 게 있는데, 이 조금 전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도 어느 지점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준을 두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어느 값이 어느 공간에서 전기장이 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위도 마찬가지예요. 전위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값이니까 전위 자체도 어느 공간 어느 지점은 전위가 0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뒀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는 전위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기준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위라는 이 물리량도 사실 전위라는 것보단 전위차라는, 그러니까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그 차이가 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전위차는 전하 Q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걔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전하가 이렇게 그 위치가 변하게 되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죠. 그 변화를 좀 전에 이동했던 그 전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위보다는 바로 전위차 이 공식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공식은 사실 우리가 어떤 공식 외울 때 분수로 공식 많이 만드는데 분수 폼으로 이제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 델타 V. 여기서 이 델타 V가 전이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Q 델타 V.
뭐 QV라고 이러는 사람도 많긴 하던데 그때 이 V도 전이차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아니 내부가 아니라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 델타 V와 같다. 이걸 좀 외우고 두면 나중에 전이차가 Q분의 델타 U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 델타 U가 위에 보면 마이너스 Q 인테그랄 E 도트 DS니까 이걸 그대로 밑에 대입을 하면 델타 V 전이차는 마이너스 Q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가 돼요. 알겠죠? 요거 뭐 당연한 이 얘기할 거 예상되지 모르지만 외워야 됩니다. 전이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 알겠죠? 이거 요 DS라는 거 이게 선적분이죠. 이게 DA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식 중에 이 공식이라는 건 저는 이제 외우면서 새로운 거 외울 때 항상 그 전에 외웠던 걸 같이 생각을 하면 좀 덜 헷갈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외웠던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인테그랄 E 도트 DA가 있었어. 이게 면적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면은 보통 이제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요거는 파이라고 해서 전기 선속이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델타 V라고 하는 이 전이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런 거 차이를 두고 좀 외우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위도 사실 포텐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편리한 지점의 전위를 0으로 합니다. 보통 이것도 어떤 원천 전하 Q가 있으면 그 Q로부터 거리가 무한히 떨어진 곳에 전위를 0으로 보통 둬요. 보통 기준 그렇게 둡니다. 여튼 편리한 지점을 0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전위는 전기장만의 특성이다. 이 말은 같은 말로 전위는 원천 전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vs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그 전기장뿐만 아니라 그 전하까지 전체로 그 개로 봤을 때 그 개가 갖는 특성이 바로 이런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위는 그 전하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위와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라고 해서 대문자 V를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전위는 기호와 단위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기호는 대문자 V, 단위도 대문자 V, 읽을 때는 볼트. 그래서 1볼트는 1줄 퍼 쿨롱이 됩니다. 좀 전에 그 델타 V의 공식이 Q분의 델타 U였잖아요. 요 위에 Q분의 델타 U니까 단위는 줄 퍼 쿨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전기장의 단위, 우리 요 전기장의 단위 있죠? 요 단위는 그때 정의가 Q분의 F니까 위에도 적혔지만 N 퍼 쿨롱으로 쓸 수 있죠. N 퍼 쿨롱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이 공식 보면 제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델타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에서 요거를 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전이차는 볼트고 전기장의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DS는 길이죠. 그래서 요 미터가 됩니다. 그 말은 전기장의 단위가 뉴턴 퍼 쿨롱도 되지만 동시에 볼트 퍼 미터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은 볼트 퍼 미터라는 건 말 그대로 전기장이라는 건 위치에 따라서 전이차가 변화되는 비율의 척도로도 우리가 전기장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뭐 x가 0, x가 1, x가 2, 3, 4 이렇게 일정한 1 간격, 뭐 일정한 1m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정한 1m마다 전이차가 또는 전위가 어떻게 크게 변하냐 또는 어떻게 작게 변하냐라는 그걸 자체로도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건 전기장과 전위에 관련된 이건 좀 전에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나중에 뭐 뒤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적분폼인데 미분폼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외력에 의하여 전하고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외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그 개가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되는 거니까 전기력이 아닌 거죠. 전기력이 아닌 힘에 의하여 전하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하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 없이 외력에 의해서 A로부터 B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때 이 W는 외력이 한 일이에요. 외력이 한 일만큼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그 이전에 우리가 고전역학에도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개를 설정하면 그 나머지를 환경 또는 주의라고 한다 그랬는데 환경과 개는 에너지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즉 환경에서 개로 일을 하게 되면 개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W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 개의 에너지는 형태가 크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이렇게 내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일을 하긴 했어. 근데 일을 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부 에너지도 변화가 없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건데 없으면 환경에서 한 일은 오롯이 다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만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혹시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중력으로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구 또는 지표면에 있습니다.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얘는 아랫방향으로 지구로 인해서 mg라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물체를 움직이고 싶은데 이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 없이 외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려면 말 그대로 R자임이 0인 상태, 즉 R자임이 0이어야 등속도로 운동할 수 있으니까 R자임이 0이 되려면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과 크기는 같은, 그래서 이제 이 F가 외력이 되는 거죠. 외력이 힘이 일을 해줘야 돼요. 이 힘이 예를 들어서 이 물체 처음에 여기 높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다. 높이를 예를 들어서 H만큼 들어 올렸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 외력이 한 일은 FH가 되죠. 근데 이 F의 크기는 mg랑 같거든. 즉 mg h가 돼. 이또 양수잖아, 양수. 외력이 양의 일을 했죠. 근데 양의 일을 한 것만큼 이 물체와 이 지구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력이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즉 W가 델타 U G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개에서 운동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 변하지 않고 외부에서 한 일은 오롯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기력이 아닌 다른 외력으로 힘이 작용해서 그 전하의 분포, 그러니까 전하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운동 에너지 변화 없이 이동한다고 하면 오롯이 외부에서 한 일은 그 개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요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밑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만약에 외력에 의해서 전하량이 Q인 얘가 전기장 내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외력이 한 일은 Q 델타 V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이렇게 배우면 된다 그랬죠. 위에 도적어놨지만 내부 에너지 미안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 델타 V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델타 V 전위라는 것 자체가 Q분의 델타 U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력이 요만큼 이제 요 공식을 이해하려면 딴 거 없습니다. W가 Q 델타 V를 보면 외력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하량이 Q인 입자를 전이차가 델타 V만큼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 이때 등속도로 이동시켜서 포텐셜 에너지만 변화시킬 때 이때 필요한 일은 Q 델타 V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Q 델타 V는 여러분들 앞으로 종종 문제를 풀 때도 활용할 공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요 W는 Q 델타 V니까 이 단위를 생각해 보면 이 W는 줄 단위를 보통 사용하죠. 그럼 이 단위를 써보면 줄은 전하량은 단위를 쿨롱 쓰고 볼트를 쓰죠. 전이차는. 그 말은 1쿨롱의 전하량을 갖는 전하를 1볼트의 전위차만큼 옮기는데 외력이 해야 되는 필요한 에너지가 1줄의 에너지, 그러니까 1줄만큼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쿨롱의 전하량은 우리 이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기본 전하량,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갖는 양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기 때문에 1쿨롱의 전하량이 뜨려면 전자가 대략 한 10의 18승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이 이게 대전되어 있어야 그게 한 1쿨롱 정도 전하량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 이제 핵물리나 이제 원자 물리라고 해서 미시 세계에서의 전자 하나 또는 양성자 하나의 운동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화학 공부하면서도 좀 깊이 있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자 하나를 이렇게 전이차를 가해서 가속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1쿨롱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가속시킬 때 필요한 이 에너지는 줄이라는 이 단위를 쓰기에는 너무 지금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위 중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스케일을 보고 우리가 좀 종종 쓰는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뭐 길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터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그 단위가 저 전체 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뭐 이런 이제 아주 천문학으로 아주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미터 단위들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AU라고 하는 광년 단위를 또 사용하잖아요. 이러한 개념입니다. 물론 그 길이 중에서도 왜 미시 세계에서는 옹스트롱 해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보통 뭐 1옹스트롱 이렇게도 따로 단위로 종종 사용하는 것처럼 에너지 단위에서도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뭐 내가 이 책상 옮기기 위해서 뭐 30줄의 일을 뭐 했어. 이 물체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줄의 일이 필요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자나 양성자 같은 아주 미시 세계에서의 작은 그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줄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 중에 전자볼트라고 해서 EV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EV를 사용하는 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일의 그 공식 중에 Q 델타 V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Q에다가 1E를 쓴 거죠. 그래서 1EV는 Q 자리에 1E 그러니까 기본 전하가 들어갔잖아요. 즉 기본 전하를 갖는 전자 하나 또는 양성자 하나가 V니까 1V의 전위차에 있으면 얘는 이제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속 운동하면서 얻는 에너지 또는 잃는 에너지를 우리가 숫자 1, 그 다음에 영어 E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자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1EV는 우리가 기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그 다음에 1볼트니까 1EV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과 같다. 그러니까 EV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 뭐 새로운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저 미시 세계에서 이런 그 세계에서의 이 에너지는 EV라는 단위를 종종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MEV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라지 M은 메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가라는 건 10의 6승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EV 같은 경우는 1메가 일렉트로닉 볼트라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매번 읽을 때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라고 하면 발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 이건 발음 기호 그대로 1메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균이란 전기장 내에서의 전위차, 지금 우리가 전위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위차를 직접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위차 공식 밑에 한번 빈 공간을 한번 적어보겠습니까? 델타 V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A가 아니라 ds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먼저 이 전기장과 말 그대로 이제 그 물체 그 경로에 대한 적분인데 전기장이 먼저 균일할 때 그러니까 균일하다는 건 이 E가 적분 구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겠죠. 그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A 그림을 보면 전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말은 위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넓은 극판이 있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렇게 넓은 극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양전하가 지금 양전하죠. 전하량이 Q인 양전하가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움직일 때 근데 보면 양전하가 A 지점에 있게 되면 이 양전하는 지금 전기장이 아랫방향이니까 말 그대로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요. 근데 전기력의 힘을 아랫방향으로 받는데 얘가 실제로 아랫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변이도 아랫방향이 그 말은
그 전기력은 양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랫 방향으로 얘는 가속 운동을 하게 돼. 지금 B에서는 A보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이 전체 개로 봤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 전체 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그러면 이제 A 지점과 B 지점의 전위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전위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전기장이 아랫방향, 그 다음에 DS 그 이동한 그 변이도 지금 아랫방향이에요. 같죠? 방향 같으니까 그냥 곱하면 돼. 즉 마이너스 EDS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전기장은 모든 공간에서 지금 균일하니까 적분 구간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인테그랄 DS. 근데 여기서 인테그랄 DS라는 게 A 지점과 D 지점 사이에 그 미소 변이 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D죠. D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ED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ED라는 건 이건 지금 0보다 작죠. 이게 음수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E하고 D는 지금 크기니까 이게 음수가 된다라는 건 델타 V라는 건 여기 보겠습니다. 델타 V라는 건 전위차라는 건 차이라는 건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죠. A에서 B로 이동했으니까 VB 빼기 VA인데 그게 마이너스 ED 즉 0보다 작다는 거예요. VB 빼기 VA가 0보다 작다는 건 VB보단 VA가 전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위가 더 크다는 건 이 공간에서의 한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하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죠. 전하 Q하고는 무관하고 그 공간에서의 그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A 지점에서의 전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력선 도입한 이유가 전기장이 시각화를 통해서 그 전기장을 좀 더 나타내기 쉬워서 한다 그랬죠. 즉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한다고 했던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그 외에도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 지금 A에서 B로 이동했는데 전위가 감소했잖아요. 감소했다는 건 그 전기력선의 방향을 보고도 전위가 어느 지점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습 좀 해보면 여기 양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두 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 어떤 지점, 여기는 뭐 A 지점, 여기는 B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VA와 VB의 전위, 두 지점의 전위가 어디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전기력선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죠. 전기력선은 항상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A가 VB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 델타 U는 Q 델타 V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델타 V의 정의가 Q분의 델타 U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조금 전에 델타 V 계산한 게 마이너스 ED 라고 풀었으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QED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Q도 양수니까 이거 자체도 음수입니다.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 이렇게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보존력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변의 방향이 같아서 이 입자는 이 전하는 가속 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이라는 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니까 전체 계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그 계의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력이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밑에 이제 지구가 있는 거죠. 지구는 또 말 그대로 모든 물체를 자기 지구의 중심 방향 여기서 이제 평평하면 이 아래 방향이 되는데 물체 A의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근데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게 밑으로 낙하했어. 자유낙하라 생각을 하면 되죠. 자유낙하하게 되면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배웠던 걸 활용하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헷갈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하가 지금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B에서 A로 이동한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동하는 거죠. 잠깐 지워서 보면
A에서 B로 이동한 다음에 반대로 B에서 A로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기력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전기력은 지금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전기력은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B가 A로 이동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때 이 힘은 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B를 등속도로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요 중력 그 전기력과 같은 힘으로 또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력을 가해서 B에서 A로 이동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델타 V는 B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VA 빼기 VB가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값에서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ED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ED, 이게 지금 전위가 더 커졌다라는 거, 그렇죠? B보다 A가 지금 전위가 더 커져. 전위는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내부 요 계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데이터 V에다가 Q를 곱하면 되는 거죠. Q를 곱하면 플러스 QED니까 외력이 양의 일을 해야 이 계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QED 이거 별거 없어요. 이 QED는 Q 곱하기 델타 V를 생각해도 되지만 QE 곱하기 D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 QE가 F잖아, F. 이 외력 곱하기 외력에 대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 D. 그러니까 지금 요 F 이 외력이 QE가 된다라는 건 지금 그 전기력과 같은 힘이라는 거니까 이제 그 속도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로서 오롯이 다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는 게 A는 B다라고 하면 A가 B다라고도 이해를 하지만 B를 통해서 B가 A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 배웠던 공식을 이해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요 밑에까지 한번 보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 입자가 그 위치가 이제 A점에 그 대전 입자가 두 지점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그 경로가 전기력선에 평행하지 않는 경우에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전기력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이제 이동했는데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전기력선과 나란하지 않다. 즉 어떤 시험 전화가 A 지점에서 이렇게 B 지점으로,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때 A 지점과 B 지점의 전위차 델타 V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델타 V의 본래 우리 공식 있죠. 공식을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인테그랄 E 도트 DS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E는 조금 전에 사한과 마찬가지로 균이라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DS는 전체 그 변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에서 B까지 전체 변이를 S라고 그 벡터 S라고 하면 이렇게 S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E 도트 S가 되는 거예요. 이 E 도트 S라는 건 여러분들 내적 공식 기억납니까? E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때 이 세타는 두 벡터 E 벡터와 S 벡터의 사이각이죠. 즉 E 벡터는 오른쪽, 그다음에 S 벡터 이렇게 되니까 요 이 각이 지금 코사인 세타일 때 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S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 이게 바로 D가 돼요. D. 즉 마이너스 2T와 같죠. 지금 이 결론은 뭐냐면 요 A에서 B로 이동할 때의 전위차나 A에서 C로 이동할 때의 C점에서의 변이차가 같다는 겁니다. 즉 V AB A에서 B에서의 전위차나 그 델타 V AC나 이렇게 전위차가 같다라는 거예요. AB 이동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그러면 이 말은 VB 빼기 VA가 VC 빼기 VA라는 건데 이 VA를 양변에 소개시켜주면 즉 VB와 VC, B 지점과 C 지점은 전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B와 VC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런 B하고 C만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B와 C 사이에 이렇게 연결한 점선 있죠. 이 점선에 점선 위에 있는 모든 지점 이거 D, E, F 이렇게 상관없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점은 전부 다 B하고 C하고 전위가 다 똑같아요. 그 전위차 데이터 V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E 도트 S가 이렇게 델타 S 프라임이라고 해도 결국 E와 S 프라임의 그 내적은 ED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똑같아. 그래서 B와 C를 이렇게 있는 이 것들은 다 등전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전위라는 건 전위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을 등전위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차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선으로 이제 2차원이니까 지금 선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등전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전기장과 수직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즉 이 전기력선에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요 위에는 그려지지 않지만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다 등전이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등전이면이 항상 평평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플러스 양전하와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다. 두 전하가 지금 있다. 점전하가 있다고 하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다라는 걸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의 등전이면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전기력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주면 돼요. 직각으로. 그래서 요렇게 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직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등전위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전이면은 이제 평면은 아니고 곡면이죠. 곡면이 되는데 전기장이 이 그림처럼 균일한 경우에서는 등전이면이 평면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AB,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할 때의 내부 전기적 포텐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Q 델타 V인데 요 델타 V를 아까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Q 곱하기 E 도트 S가 되죠. 이것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즉 전하가 A에서 B로 이동하나 A에서 C로 이동하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A에서 B로 이동하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에서 C로 이동하나 그 차이는 똑같다. 왜냐면 B하고 C는 전위가 같거든요. 이 전위가 같다라는 건 여기 예를 들어서 VC하고 VB가 같다는 건 예를 들어서 B로 전화가 도착을 했어요. B를 이렇게 이 B에 전화가 있어. 이 B 전화를 이렇게 C로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필요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죠. 왜냐면 Q 델타 V인데 B하고 C 사이에서는 변화량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B하고 C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아무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제 지구로 따지면 높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그 계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와 물체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등전이면 안에서는 전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똑같다.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